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준석 네네네. 대표랑 방송하고 왔는데 네. 안 되게 하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4명을 막았다고 하거든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고 검찰총장 다시 시켜가지고 다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세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제, 핫한 남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주말에 예술의 전당을 방문해서 런던필 오케스트라도 보고 시민들과 셀카도 찍고 사인도 해주셨어요. 완전 인기 폭발이더라고요. 그 영상 보니까. 두 분은 평소 한 장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치하기에는 되게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활동보다 장관으로서 있으면서 되게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것이 정치인으로 변신하는데 이렇게 썩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주말에 예술의 전당 방문해서 뭐 음악회 본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일반 국민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네. 그렇게 좀 반응을 좀 보고 네.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이례적인 행보잖아요. 그쵸. 그럼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팬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팬덤이 이제 어떻게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하던 그런 모습들, 그 모습에 이제 아주 사이다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저도 똑같이 보거든요. 예술의 전당을 글쎄요, 것은. 몰래 갈 수 있을까? 이것도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네. 본인이 이제 가는 거는 주목받는 게 100% 네. 뻔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더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나가도 효과가 있구나. 네. 또 많은 분들이 막 찍어달라, 사인해달라, 해달라 하는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고무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아니, 듭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거기도 초 VIP들이 가는 석이 네. 있잖아요. 그쵸. 거기는 또 통로도 따로 있고 네. 끝날 때 시작할 때 일반인들이 안 보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대로 안 가. 안 갔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난 어떻게 생각하지? 한번 해. 저는 정치 이제 본인이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얘기는 안 했지만 네. 했나요? 안 했어요. 그 대통령 안 한다고. 그 후보자도 항상 나갑니다. 네. 메디 나오죠. 다음 지도자로. 본인이 원치 않든 지금 정치인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거의. 맞아요. 사실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안 하면 이제 하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연히 다른 정치인이 예술의 전당 가면 별 의미 있겠습니까? 네, 이슈 한동훈 장관이 갔기 때문에 저희도 눈에 이렇게 띄지 않을까 이슈로 생각이 듭니다. 다룬 거라고 저도 예술의 생각을 전당 하고요. 사무실 근처라서 가끔씩 네. 가는데 네. 그냥 저는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이 내년 총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S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한 장관이 강요의 길과 정치인의 길을 놓고 내심 고민했겠지만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된 만큼 국무총리가 되는 길은 사실상 막혔다. 남은 선택은 정치, 즉 총선에 뛰어드는 길뿐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치인으로서 행보는 선 그었는데 정치인으로 내년 총선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아직은 생각은 없는 것 같고 네. 이준석 대표는 이런 얘기 하는 거는요. 네. 내년 총선에 못 나오게 하려고 아, 미리 김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막 이준석 네네네. 대표랑 방송하고 왔는데 네. 정의당은 민주당하고 합당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원희룡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될 거다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안 되게 하려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예측은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네. 저는 가능성 충분하지 않나 오. 생각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4명을 막았다고 하거든요. 권영세, 김기현 그리고 지금 다 보냈어. 원희룡까지 이렇게 네. 막았다. 그런 평가가 있긴 한데 그걸 떠나가지고 어차피 네네. 이준석 대표 지금 정치인보다는 평론을 많이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 이준석 대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탄핵 지금 민주당이 준비를 하려고 하는 맞아요. 부분 할 테면 때문에 해봐라라고 했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만약 공직 계속 장관이나 하려면, 하기 어렵다면 결국 해야 되는 건 정치거든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가 있고 다시 검찰로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못 가요. 장관을 나왔기 때문에 경력직으로 검사. 경력직으로 가려면 임용 과정도 있고 이게 너무 기수가 높아가지고 네.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래서 어려워 검찰총장 다시 시켜가지고 다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은 낮고 정치를 한다면 이제 지역구가 중요하겠죠. 그쵸. 뭐 강남이나 송파나 네. 좋은 것보다는 그 이준석 대표 완전 험지는 가면 떨어지니까 영등포 가라 이런 얘기 했죠. 정청래. 아니 여기서 좀 거기 험지, 이복현이 있잖아요. 네. 또. 네. 좀 험지 쪽, 좀 험지. 좀 험지는 뭐냐면 네. 이 한강 벨트에 있는데 네.
가면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곳, 지금 말했던 영등포라든지 네. 마포라든지 네. 뭐 용산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봅니다. 2020년 총선 국민의힘이 어려웠잖아요. 그때 네. 5% 정도 차이로 진 지역을 집어서 가면 네. 인물 경쟁력으로 충분히 아. 승부를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국감 끝나고 만약 그만뒀다 그러면은 에이 민주당이 탄핵하려고 그러니까 그만뒀구나 네.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할 수 그렇죠. 있고 박지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구 좋은 지역구 나가면은 네. 에이 이게 뭐야 그냥 뺏지달라고 그냥 좋은 지역구 가져갔네. 또 그쵸. 험지 나가면은 네. 당선 안 되면은 또 한동훈 장관도 정말 뭐해요. 변호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호사 하시면 네. 하여튼 그래서 되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변호사면 되긴 되죠. 네. 돼요? 네. 한 장관님한테 수임하고 제가 싶은 사람 많을 것 같아요. 국민의 힘으로부터 예. 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변호사 개업을 하면 네. 제가 한동훈 장관을 변호사로 선임하고 선임하겠습니다. 싶으세요? 네. 저도 혹시 문제가 생겨서 법적 문제 생기면 한동훈 장관을 선임하고 싶습니다. 아주 저도 그냥 믿음이 가요. 돈 많이 벌 것 같은데. 믿음이 가요. 네.